집합 건물 등기부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좀 어려워요. 네. 물론 자이 아파트 1001동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요 건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복도까지 포함이 된다면 구분 건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구분 소유권자라고 부를 텐데,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권리가 뭘까요? 대지 사용권.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은 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권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지 사용권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이 토지에 관한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러한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해야 될 겁니다. 대지 사용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민법에서 하셨죠? 네, 하실 거예요. 네. 이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구분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죠.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겠습니까?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당연히 갑구에 기록해야 되고,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은 갑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구분 건물이 9개가 있으니까 9명의 구분 소유권자는 전부 다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한 필지에 대한 9명의 소유자가 존재하니까 이 대지 사용권은 비율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대지 사용권은 비율로 존재할 거예요.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다. OX, X. 뭐의 면적 비율?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면 당연히 갑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9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9분의 1을 갑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101호 소유자도 9분의 1, 다 9분의 1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9분의 1에 대한 대지 사용권은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토지 등기부에. 그렇죠?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 9명의 소유권자는 9분의 1씩 여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소유권 9분의 1은 101호부터 쭉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갑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9분의 1이 기록이 될 겁니다. 갑만 기록되는 건 아니겠죠? 나머지 8명도 여기에 9분의 1씩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을구에 기록되겠죠? 을구에 9분의 1 갑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대지 사용권은.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건물 등기부 먼저 1001동 자체에 대해서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특정되어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1001동에는 표제부가 존재해요. 왜? 면적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1001동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전체에 대한 소유자는 없죠. 구분 건물 소유자는 존재하지만 전체에 대한 소유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니까 갑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01동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존재해요. 그렇죠? 이걸 한동 건물의 표제부라고 부릅니다. 1001동이라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 그리고 이 구분 건물은 아까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가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01호라는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가 있을 테고, 그리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물론 102호도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도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쭉쭉쭉 가서 302호도 표제부 존재할 테고, 갑구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쭉 존재하게 될 거예요.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네,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 등기부는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예요. 전체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천일동 등기부 이거 맞습니까? 맞죠? 천일동 등기부는 이거 맞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의 명칭은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불러요. 303호 등기부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303호 등기부도 이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구분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 결국은 이 등기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예요. 그러면 법적인 부동산은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9개가 존재합니다. 법적인 부동산은 현재 9개의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등기부는 몇 개가 있습니까? 금방 제가 13초 전에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죠. 따라서 등기부는 몇 개 존재합니까?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동산은 9개인데 등기부는 하나만 존재하니까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을 살펴보니까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하고 그것이 몇 세트가 존재합니까? 9세트가 존재해요. 따라서 이 안을 들여다보면 즉 실질로 판단한다면 부동산이 9개고 실질로 본다면 표제부, 갑구, 을구 요 세트가 9세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질로 판단한다면 9개의 등기 기록이 있다라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실질로 본다면 따라서 실질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있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적용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문구가 없다면 즉 형식으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개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가 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 공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303호를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이 303호를 돈을 지급할 때 303호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등기 기록을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연락.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기록을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을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기 기록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303호에 대한 면적이 전용 부분, 그러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303호에 대한 뭐를 확인해 봐야 됩니까? 표제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전유 부분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두 번째, 진짜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갑구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저당 잡힌 아파트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을구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요 부분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 전유 부분의 을구예요. 정확하게는. 물론 교재에 따라서 구분건물 표제부, 갑구 이렇게 부르시는 책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 여기에는 전유 부분에 관한 내용만 기록이 돼요. 공용 부분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대금이 결정이 될 때는 공용 부분으로 결정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파트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네. 여하간 여기에는 공용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을은 공용 부분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공용 부분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천일동 표제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네. 천일동 표제부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을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기 기록은 요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개의 등기 기록이라고 봅니다. 언제? 공개가 될 때는. 그렇죠. 존재할 때는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죠. 하지만 공개가 될 때는 요것만 확인해 보면 돼요. 이걸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존재할 때의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이루어질 때의 등기부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존재할 때는 저거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지만
공개가 이루어질 때는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을고 요 자체만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갑이 최초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제일 먼저 보존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를 만들고 싶어요. 누가? 갑이. 그러면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될 거예요. 갑이 보존등기 신청을 통해서 303호 표제부, 303호 갑구, 303호 을고 그리고 이것까지도 만들어질 겁니다. 보존등기 신청을 통해서. 이건 자기 소유 건물이니까 직접 신청하는 거죠. 자기 소유물이니까. 그런데 이 표제부만큼은 처음에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작성이 될 때 이것도 같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101호부터 302호까지 분양을 받은 자가 따로 있죠. 그 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갑은 요 부분 표제부를 자기 소유로서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소유를 대신 신청하는 겁니까? 대신 신청하는 거죠. 따라서 이는 대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동시 신청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자주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갑이 대위 신청하는 부분은 표제부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것이지 갑구를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출제돼요. 최초로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갑구를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표제부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동시 신청해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나실까요? 예전에 했던 것들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걸 좀 해야 되죠.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일반 건물 등기부와의 차이점입니다. 상단부, 하단부로 이렇게 나눠져요. 일반 건물 등기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만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건물에 관한 내용이니까 여기는 천일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겠죠. 그렇겠죠. 여기는 101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될 테고 102호, 그 다음에 302호, 303호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돼요. 토지. 그래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특이하게도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이 상단부는 이 천일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제목은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 그리고 이 하단부는 이 한동 건물과 대응 관계가 있는 이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돼요.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다시요. 상단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이것도 출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03호 표제부는 상단부는 여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제목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돼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이 303호와 대구 관계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대구 관계가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라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 상단부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공통된 단어가 있죠. 뭡니까? 대지권. 맞습니까? 따라서 이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요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불러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즉 여기가 기록이 되고 대지사용권이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는 여기에 기록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대지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여기에 기록되기 전에는 이것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대지사용권, 즉 토지등기부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 때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르고,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양쪽에 기록이 돼야지만 이때 대지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데 이 등기부는 건물등기부입니까? 토지등기부입니까? 건물등기부예요. 따라서 이 건물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되겠지만 토지에 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지권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이니까 뭐겠습니까?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을 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갑은 303호를 을에게 매도합니다. 을에게 매도가 이루어지면 을은 303호에 대한 새로운 소유자죠. 새로운 소유자니까 을은 새로운 303호에 대한 소유권자니까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303호 소유자죠. 구분건물 소유자 아닙니까? 구분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네, 대지사용권. 구분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을은 뭐도 취득해야 됩니까? 대지사용권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대지사용권, 구분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면 이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둘 다 을에게 넘어가야 되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과 일체로 공시가 돼야 되는데 이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303호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부상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303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빈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지사용권도 갑에서 을로 이전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 을. 전세권일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세권 이전 을.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왜?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은 같이 넘어가야 돼요. 이걸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뭔가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즉 이 토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대지사용권이 여기에 기록이 된다면 여기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하는데요. 여기에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록이 되면 더 이상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 뭐로 바뀐다고요?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물론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쓰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돼버리면, 대지권이 기록이 돼버리면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건물 등기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건물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얘기는 303호에 대한 소유권도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된 것이고 대지권도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즉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로 공시가 돼버립니다. 요거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일체성,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비슷한 거긴 한데 조금 달라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은 토지등기부에서 따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지권의 일체성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같이 공시가 돼버리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건물 등기부로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되니까 이쪽에서 뭔가를 표시해야 되겠죠. 이런 등기를 하는 대신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토지도 건물로서 공시가 돼요. 따라서 이러한 등기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죠. 대신 토지에 관한 내용도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한다는 내용을 여기다가는 기록해 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토지에 관한 내용도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한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표시사항이 뭐냐면 이겁니다.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으로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등기부에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었다면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등기부에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이걸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너무 길죠. 이걸 다 생략해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등기부 어디에 해야 될까요? 갑구에. 그렇죠. 전세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은 토지등기부 어디에 해야 될까요? 을구에. 그래서 해당 구에 하는 겁니다.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해당 구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전부 다 어디다 하는 겁니까? 토지등기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토지등기부에 해야지만 이제 토지와 건물이 이쪽으로 다 공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여기에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토지등기부에서도 같이 공시가 되는 것이고, 아니요, 건물등기부에서도 같이 공시가 되는 것이고, 토지등기부에서도 이제 건물과 토지가 건물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한다는 사실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입니다.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에요. 누가 신청해야 될까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대지권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관은 대지권 등기를 실행하면서 이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따라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등기를 차이점 느끼십니까?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될 듯 말 듯은 할까요? 네, 그러면 돼요. 될 듯 말 듯 하면.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4위 아파트고요. 1001동입니다. 그리고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지사용권이 존재합니다. 대지사용권은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사용권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건물등기부에 등기가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아직 대지권 등기는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도 아직 안 된 상태가 될 겁니다. 이때 A라는 건설회사가 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분양을 했느냐면 갑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대지사용권도 A라는 회사는 9분의 1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갑은 분양을 받았으니까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토지 등기부에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 이전 등기를 토지 등기부에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토지가 아직 합병 절차가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합병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으니까 지적공부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예요.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못한 상태니까 토지 등기부도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아직 못 해주겠죠. 그러면 나중에 합병이 완료되고 지적정리가 나중에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것이 다 절차가 끝나면 이때 이 갑은 대지사용권을 구분 건물과 같이 취득했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취득한 겁니까? 사후에 취득했죠. 이거를 대지사용권의 사후 취득이라고 불러요. 대지사용권의 사후 취득. 그렇다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이 시점은 303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점은 대지사용권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고요.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구분 소유권자는 반드시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그렇죠.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직권법에서 공부하실 텐데. 매도청구권 들어보셨습니까? 네,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뺏겨요. 건물을. 그래서 대지사용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는 대지사용권이 갑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그래요? 없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대지사용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전세권이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란 대지사용권은 없죠. 그러면 이때는 대지사용권이 있어요. 법에서 인정하는 대지사용권은 없지만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대지사용권이 있습니다. 그 대지사용권이 민법에서도 출제가 돼요. 네, 뭡니까? 민법에서 알고 계신, 민법에서 공부하신 대지사용권 뭐 있습니까? 왜 저만 쳐다보세요? 구분 소유자는 반드시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뺏겨요.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라는 거 민법에서 하셨죠? 아, 네. 그냥 안다고 치고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에요. 원래는 점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사용권이라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점유사용권이라고 불러요. 점유사용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게 바로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언제 존재한다고요? 사후 취득이 이루어질 때, 대지사용권의 사후 취득이 이루어질 때 그 직전까지 대지사용권으로 간주되는 권리가 점유사용권. 네, 이건 민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하나 더. 지금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이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겠죠?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신청이 될 겁니다.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우리 등기법은 등기 권리자 갑은 대지권 등기도 신청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등기라고요?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토지등기부 해당구에서 이루어지겠죠. 요 등기는 대지권 등기.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서 이루어지죠. 이거는 건물등기부에 이루어지니까 단독신청. 이거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공동신청.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갑은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대지권 등기는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 이것도 출제가 되면 최고급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나와요, 시험에. 네. 우리는 만점을 목표로 합니다. 등기법 12개. 네. 동시 신청. 하나 더 할 겁니다. A 회사가 303호를 갑에게 분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대지사용권은 이전시키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 갑은 돈이 필요해서 전매를 했습니다. 을에게. 그래서 전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을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합병 절차가 완료가 됐고 지적 공모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A 회사는 대지사용권을 이전시켜야 되죠. 문제가 뭐냐면 분양계약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갑. 그렇죠. 그러면 분양계약의 상대방은 갑인데 현재 구분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을. 그러면 대지사용권을 누구에게 이전시켜야 되겠습니까? 을입니까? 갑입니까? 을이에요. 분양계약의 상대방인 갑에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구분소유자인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과 관련된 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구분소유권자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이지 분양계약의 상대방인 갑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돼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뭐도 신청할까요? 대지권 등기. 을은 대지권 등기도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갑구나 을구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표지예보, 건물등기부, 표지예보.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동시 신청입니다. 이렇게 동시 신청이 이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집합건물등기부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제가 지금 보신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68쪽을 보시면 대지사용권의 취득 나와 있죠. 거기 1번을 보실까요? 1번.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즉 A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건설회사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는 현재의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즉 분양계약의 상대방과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와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도 일과 같다. 마찬가지겠죠. 현재 A라는 회사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남의 토지에 대해서 B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B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올렸어요. 하지만 대지사용권은 A 회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B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분양 상대방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3번 1과 2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즉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된다고요? 동시 신청이 돼야 됩니다. 동시 신청.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3번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어디에 한다고요?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한다고 했죠.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뜻의 등기 어디 한다고요? 토지등기부 갑구에. 전세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전세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뜻의 등기 사실의 등기 어디 한다고요? 토지등기부 을구에. 즉 해당구에 하는 겁니다.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노트 보십니다. 노트. 노트
18쪽을 보십니다. 18쪽. 피셨나요? 네, 예전에 봤던 거예요. 근데 예전 한번 보고서는 암기가 안 되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거기 레미안 아파트 천일동이 나와 있죠. 네, 옛날에는 자이 아파트를 예를 안 들었고 레미안 아파트를 예를 들었어요. 또 바꿀 거예요. 푸르지오나 뭐 이런 걸로. 네. 레미안 아파트 천일동 존재하고요.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천일동에 대해서는 표제부는 존재하죠. 하지만 갑구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표제부만 존재해요. 그리고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 전체를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개의 등기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예요.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는데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천일동 표제부를 보시면 상단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303호 표제부를 보시면 상단부에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천일동 표제부를 확대를 한 것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천일동 표제부 확대를 해보면 상단부는 건물의, 한동 건물의 표시, 한동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뭘까요?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갈 겁니다. 종류, 구조, 면적은 건물의 내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다시 상단부를 보시면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가 기록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접수칸이 있는데 이 접수칸에는 접수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접수연도, 접수월, 접수일을 기록하는데 다만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같은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죠?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죠? 접수번호. 그래서 이 접수번호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을 판단할 때 그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접수번호예요. 그런데 문제는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표제부 가지고 권리의 우열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칭이 있죠. 레미안 아파트, 자이 아파트 명칭이 있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번호도 있어요. 천일동, 천이동. 그래서 소재, 지번 옆에 건물의 명칭과 건물의 번호를 보통 같이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 안에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갑니다. 10층 아파트,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다, 또 면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은 기타가 될 거예요.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가겠죠.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 그리고 접수는 빠져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는 접수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303호 표제부인데요. 상단부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아래쪽은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가장 중요하니까 대지권의 종류, 비율이 기록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천일동 표제부보다는 303호 표제부, 즉 전유 부분 표제부가 좀 더 자주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상단부를 보시면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가 기록이 되고 두 번째는 접수칸이 있죠. 접수 연월일을 기록할 겁니다. 접수 번호는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건물 번호만 기록되죠. 소재 지번은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표시되어 있습니까? 네,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건물의 번호가 있고 여기는 소재 지번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천일동의 소재 지번과 303호의 소재 지번은 일치하니까 천일동의 소재 지번 기록했죠. 따라서 303호의 소재 지번은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천일동의 건물의 명칭과 303호의 건물의 명칭은 똑같은 레미안 아파트죠. 따라서 천일동의 레미안 아파트 기록했으니까 303호의 레미안 아파트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주로 이게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303호에 대해서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천일동의 소재 지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재와 지번, 명칭은 빠지고 번호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이 나오는데 건물의 내역은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라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아파트란 표시는 안 합니다.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다면 그것도 표시 안 하겠죠. 왜? 천일동에 표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다만 천일동의 면적과 303호의 면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이 건물의 내역에는 303호의 면적을 기록합니다. 그것도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니까 공용 부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에서 건물의 내역은 주로 건물의 303호 전유 부분 면적을 기록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유 부분 면적만 기록되지 공용 부분은 표시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나와 있고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인데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가 기록되겠죠.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는 전세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대지권의 비율,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기록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별도 등기, 있음, 이게 별도 등기라는 건데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음 이런 뜻입니다.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을구에 전세 저당권 등기 이렇게 돼 있죠.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별도 등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죠. 네. 대지 사용권을 A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A가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C가 선순위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자보다 선순위자가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순위자니까 대지 사용권자보다 선순위자니까 먼저 우선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자들 이것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공시해야 돼요. 공시해야 되는데 보통 토지와 건물이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돼요. 문제는 이 별도 등기를 어디에 기록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천일동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되는 것처럼 보이죠. 별도 등기는 선순위 권리자가 토지 등기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기록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 토지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천일동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되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여기에 기록돼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다고 자꾸 출제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되면 공시 기능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 구분 건물을 취득하는 자는 보통 이것만 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하지 않고 여기다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도 등기는 천일동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별도 등기를 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그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가 뭐냐면 맨 밑에 왼쪽에 있는 등기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기록이 될 테고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기록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기록을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갑구 나와 있고 갑구을구는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예요. 순위번호. 그 다음에 이 갑구을구는 맨 앞에 등기의 목적이 맨 앞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등기의 목적이니까 등기의 목적이 맨 앞에 나오는데 거기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 이걸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증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신청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신청칸은 빈칸으로 내버려 둡니다. 기록할 게 없어요. 직권으로 하는 등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의 원인, 이것도 빈칸으로 내버려 둬요.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기계적으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도 빈칸으로 내버려 두고 마지막 기타 칸에 건물에 표시를 하는데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건물 등기부로 같이 공시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표시해 줘야 돼요. 다시요.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실행이 되면 토지와 건물이 어느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된다고요? 건물 등기부를. 맞습니까?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건물의 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결국은 두 군데 기록하는 등기예요. 등기 목적의 소유권, 대지권. 그 다음에 기타 칸에 건물의 표시. 요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되는데 이를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67쪽에 구분건물의 등기부 1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분건물 등기부의 양식, 거기 1번과 3번이 천일동 표제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2번과 4번이 303호 표제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과 3번이 천일동 표제부, 2번과 4번이 303호 표제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어디 한다고요? 토지등기부 해당 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별도 등기 어디 한다고요? 셋째 줄 보시면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별도 등기 한다고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걸 전부 본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까지 다 보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